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70대 여성분이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누가 알까? 무섭고 슬픈 생각이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자유로운 기분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외로운 동시에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안도감도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게 서러운 것 같으면서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이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드시죠. 사실 우리 사회는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고 배우자와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전화기를 들고도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더라.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고 즐겁다고 여겼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신 거죠. 하지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지?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기도 하죠.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잠깐 깰 때 이런 생각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혼자 사는 삶을 두려워하던 많은 분들이 막상 그 생활에 적응하고 나면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년층 중 상당수가 자신의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자유 말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야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 내 계획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입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갑자기 산책을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혼자라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의 루틴을 만들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관계 맺기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삶을 만족스럽게 보내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이런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일정한 루틴이 있고 일주일에 몇 번은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활동을 하시죠.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과의 연락망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지루하거나 우울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혼자 있으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더라. 젊을 때는 늘 바빠서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야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됐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삶이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다면 갑자기 혼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다 보면 이 삶만의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의무적인 만남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통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혼자 사는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나만의 하루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65세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기 어려웠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약속이지. 정말 지혜로운 접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기력해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대충 지내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 점점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분은 아침 루틴 다음에 반드시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었어요.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걸어도 충분했습니다.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새로 생긴 가게나 변화된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이런 작은 관찰들이 하루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어떤 날은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수를 놓거나 간단한 뜨개질을 하면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죠. 이런 활동들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무언가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마트에서 만난 아이가 나에게 인사를 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같은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런 습관을 통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름의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혼자 살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이죠.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나, 누가 돌봐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혼자 살게 되면서 건강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더 잘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년층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 정기 건강검진을 더 꼼꼼히 받는다고 합니다. 병원 가는 것을 미루지 않고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도 더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스케줄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시간에 자기 페이스로 운동할 수 있거든요. 아침 일찍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30분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면 체력도 유지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식사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서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때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의 입맛에 맞춰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젊을 때는 늘 가족들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어. 작은 밑반찬 하나라도 정성껏 만들어서 예쁜 그릇에 담아 먹으면 혼자 먹는 식사도 충분히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택적으로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씩 만나는 작은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지역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리교실, 독서 모임, 산책 동호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모임의 좋은 점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는 때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는 가벼운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거든요. 한 분은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그 중에서 진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는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아파트나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간단한 대화라도 마음의 온기를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젊을 때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원예 같은 것들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집중력 있게,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남의 평가를 의식할 필요도 없으니까 순수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한 분은 70세에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는 작은 공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조금씩 연주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뿌듯하더라. 나이 들어서도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몰랐어. 이런 성취감은 혼자 사는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외로움의 이유가 아니라 자유로움의 근거가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실제로 혼자 사는 삶에 완전히 적응하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은 시절에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됐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하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거든. 이 말 속에 혼자 사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배워왔어요. 가족이 있어야 든든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야 즐겁고 혼자 있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슬픈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혼자 산책한다고 해서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 속도에 맞춰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에요. 혼자 잠든다고 해서 쓸쓸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 소리에도 방해받지 않고 깊이 잠들 수 있는 평온한 밤이에요. 이런 관점의 전환이 혼자 사는 삶을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혼자 사는 삶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썼잖아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서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알겠어.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정말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혼자 사는 삶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의 불안감,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할 때의 부담감, 가끔씩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의 순간들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믿을 만한 병원과 의사를 미리 알아두고 응급 상황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잠시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으면 혼자 사는 삶의 어려운 순간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더 선택적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해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들을 가면서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삶이 훨씬 더 주체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삶을 만족스럽게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자유로워. 이 자유로움이 바로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누려본 사람들은 절대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고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나를 위한 정성스러운 시작을 해보시고,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만나보시고, 나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놓치지 마시고,
사람들과의 소중한 연결고리도 유지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당신의 혼자 사는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당신의 혼자 사는 삶이 그 누구의 삶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만의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혼자 사는 삶을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혼자 살기 노하우나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어려웠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고 혼자여도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삶 말이에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